1분 영어 머스터드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구문독해는 번역이다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어민처럼 한다는 것은 번역하지 않는 겁니다. 번역이라는 것은 언어가 아니거든요. 자,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물론 이 영어는 어떤 것인가에 관한 것인가를 좀 설명해 주고, 그리고 나서 2015년 국가직 삽입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자, 왜 제가 구문, 독해 이런 얘기하죠? 왜 구문 독해는 그렇게 선생님이 자꾸 이걸 번역이라고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언어가 아니다라고 하느냐, 영어가 아니다라고 하느냐, 그 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역사 공부와 세계사 공부, 여러분 이것은 의식의 이론을 교과서로 배우는 의식의 세계죠. 그리고 알고 모른다는 yes, no가 명확한 지식의 세계예요.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있죠. 내가 정복할 수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반면에 또 다른 학습이 있습니다. 바로 피아노 배우기, 자전거 배우기, 수영 배우기, 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론으로는 배울 수 없지요. 반드시 무의식의 세계, 몸이 지배하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특징은 뭐냐면 yes와 no가 명확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특징은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성공의 사이클을 계속 겪어야 됩니다. 피아노 배우기도 뭐 이론을 알았다 하더라도 수영을 책으로 배울 수는 없겠죠.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가 자전거를 탈 수 있고요, 호랑이가 수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복잡한 이 영어는 그들이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의식의 세계가 또한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것을 증명해 보인다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어는 어디에 속할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제가 영어 회화는 물어보는 순간 대부분 학생은 2번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영어 독해를 하면 1번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영어 회화는 영어 독해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거든요. 둘 다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역사 공부나 세계사 공부처럼 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들고 명확하게 안다 모른다로 판단하는,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문 독해 번역이거든요. 그러나 영어 독해나 영어 회화는 모두 다 여기에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성공의 사이클에서 무의식의 학습을 해야지만, 피아노처럼 수영 배우기처럼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가 줘야 영어 독해가, 영어 회화가 둘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필연적으로 태생적 한계가 있다. 구문 독해의 특징은 듣기도 마찬가지, 이 회화겠죠? 독해 시간을 초과되고 느리죠. 독해를 다 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번역은 영어가 아니다 라고 말하냐면, 고고학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떠한 문서를 해석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번역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당시의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그 당시 사람들이 글을 자연스럽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느냐, 그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학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고고학자는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요?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대화하는 어떤 그런 속에서 나오는 것들 모르거든요. 그래서 고고학자들 항상 그 당시의 시대 배경, 기타 등등을 다 종합해서 해요. 여러분들 독해할 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우리와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영어 회화와 영어 독해는 둘 다 2번이란 거 잊지 마세요. 물론 지식의 세계가 첨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2015년 국가 삽입 문제 나가면 문제 풀이법을 제안하게 되죠. 자, 먼저 줄쳐있는 문장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읽고 풀었을 거라고 계산하고 그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We can in consequence establish relations with almost all set of them. 이 문장이 1, 2, 3, 4번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 삽입 문제입니다. 그럼 대부분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댐을 찾아라. 그렇죠? 얘를 찾아라. 그럼 얘와 찾으면 답이 쉽게 나온다. 누가 모릅니까? 문제는 댐이 누구인가를 찾고 있다가 정신이 다른 데 팔려서 바로 수영을 쳐야 되는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쳐야 되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딴색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본능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수영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딴 생각하며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걸 빠르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지. 댐이 누굴까? 지금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힘듭니다. 그건 결코 빨리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생적 한계에서는 구문 독해는 시간이 느리고 느리다 보니 독해를 다 읽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라에 초점 맞춘 거죠. 그러므로 구문 독해는 느리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읽으면서 해석해 볼게요. Reptiles can and fish may no doubt be found in swamps and shoals. They have been hatched in quantities and similar conditions have kept them together. In the case of social gregarious mammals, the association arises not simply from the community of external forces, but is sustained by the inner impulse. They not merely like one another and so found in the same places at the same times. They like one another and so they keep together. This difference between the reptile world and the world of our human minds is one our sympathies seem unable to pass. We cannot conceive in ourselves swift, uncomplicated urgency of reptile instinct motives, its appetites, fears, and hates. We cannot understand them in their simplicity because all our motives are complicated. Ours balance resultants and not simply urgencies. But the mammals and birds have a self-restrained consideration for other individuals, social appeals, self-control that is at its lower level after our own fashion. When they suffer, they utter cries and make movement that arouse our feelings. We can make a pass of them with a mutual cognition. They can tamed to self-restraint, tolerance, demonstrate, and trust. 자, 문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문 분석을 하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길고 복잡하지요. 그러므로 구문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이론인 거예요. 실전에서는 적용하기도 쉽지 않고 실전 적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제 수영의 이론을 배웠으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셔야 돼요. 그게 트랙이죠. 영어 트레이닝이 여러분들에게 수영장을, 자전거를 제공해주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가죠. 자, 우리는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물론 전체를 다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 댐 같은 거 보이죠? 여기에 신경 쓰요. 다시 한번 여기 댐 이런 거에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이런 잔가지, 잔기술에 여러분들 파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전체를 보셔야 돼요. 볼까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관계를 확립한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종류의 그들과 관계를 확립한다. 아, 관계를 확립한다. 기억나시죠? 모든 종류의 그것들과 관계를 확립한다 라고 했어요. 그럴 수 있다. 갑니다. reptile은 파충류와 물고기 같은 경우는 no doubt 의심할 바 없이 물 위로 swam, 벌레 떼, shoal 하면 고기 떼를 나타내요. 벌레처럼 또는 물고기 떼처럼 하여튼 때로 발견되죠.
그들은 부하를 퀀터티 양으로 하고 이런 유사한 어떤 컨디션들 조건들이 그들을 함께 묶어주죠. 자, 이러한 소셜 사회적 그레게리어스 그리고 또는 집단을 형성하는 이 포유류의 경우에는 이 포유류의 경우에 바뀌었죠. 어소시에이션 그러한 연합이라는 게 나오는 건 단순하게 심플하게 커뮤니티의 외부적인 힘 다시 말하면 뭐 같이 이렇게 양으로 한다든지 색깔이 같다든지 이런 것들 외부적인 힘 이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but sustained inner 내부의 impulse 충동 본능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들은 단순하게 서로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같은 곳 같은 시간에서 발견되는 것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 좋아하며 그래서 그들은 함께 있는 겁니다. mammals, 포유류가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차이는 reptile world, 아까 파충류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마음의 세계의 이러한 차이는 바로 우리의 sympathetic, 공감하는 능력이 패스가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cons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게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shift, 아주 빠르게 uncomplicated, 복잡하지 않은 이 긴급한 파충류의 본능적인 모티브들 그런 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는 이것은 식욕에 의해서 움직이고 두려움, 증오 뭐 이런 본능적인 파충류들 이러한 그런 파충들의 그런 빠르고 심플하고 그리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본능적인 모티브들 식욕에 의해서 두려움에 공포에 떨면서 싫어서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는 상상해 볼 수가 없죠. 동물이 아니니까 파충류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는 cannot understand them.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의 심플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모티브는 우리 인간의 모티브는 복잡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것은 밸런스가 잘 맞춰 있어요. 그 밸런스에 따른 결과물들도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모티브라는 것은 결국 밸런스가 잘 맞춰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물들인 거고 그리고 단지 urgency 긴급하게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보면 한계할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mammals와 bird 포유류와 새 같은 경우는 self restraint 스스로 제어도 하고 그리고 배려 다른 사람의 다른 개체들에 대해서 생각도 해주고 사회적으로 서로 간에 어필도 하고 그리고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도 해요. 그것이 바로 낮은 레벨에서 우리 인간이 하는 어떤 패션을 따라하는 겁니다. 무슨 낮은 레벨이긴 하지만 그래서 when they suffer 그들이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은 cry 울고 movement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죠. arouse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pet 애완동물처럼 그들을 귀여워할 수 있는 거죠. 달래주는 거죠. mutual cognition 서로 간에 느끼거든요. recognition 알아보기 때문에 애완동물처럼 그들을 pet 이해가시죠? 달래줄 수 있고 귀여워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서로 공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서 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포인트는 얘입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이 종류들과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건 3번 이하만 가능하거든요. 그 4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얘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잔기수 같은 거 쓰지 마시고 포인트는 굵게 보셔야 돼요. 계속 그러므로 그들은 tamed, 길들어진 거죠. 자기 억제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domestic 우리가 가정에서 길러서 가르쳐주고 있죠. 키우고 가르쳐주고 있죠. 됐습니까?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구문독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구문독해는 지식의 세계다.
이거는 의식의 세계고 영어는 무의식의 세계다. 여기 출발부터가 잘못됐다. 그러니 늦게 고고학자처럼 번역하게 되니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무원이죠. 공무원 선생님도 그렇지만 이 편의 선생님들도 수능 선생님도 말할 것도 없이 하물며 회화하는 분들까지도 그나마 회화하는 분이 조금은 덜하긴 하는데 전부 다 구문독해를 그렇게 강조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편입 영어 하는 분들도 구문독해 강조하는데 편입 영어는요 이 지금 보신 지문의 한 3배 길이에요. 근데 그거를 구문독해 하면서 꼼꼼히 읽는다고요? 포기하세요. 예, 그 시간에 안 됩니다. 결코. 그러고 나서는 결국에 또 문제풀이 들어가요. 어떻게 문제를 빨리 풀까? 다 읽지 않고. 왜 다 읽지 않는 거죠? 본인이 인정한 거죠. 구문독해는 느리다라는 것을. 자, 그리고 정확히 해석하는 방법은 물의 수영을 느끼듯이 물을 느끼는 것처럼 자전거를 느껴야 되는 것처럼 설마 자전거 타면서 오른발에 이두근육 왼발에 피를 얼마큼 보내서 근육이 얼마큼 힘을 주고 다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99%는 무의식으로 해결해요. 영어는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한 90% 이상은 무의식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예워요. understand 목적어 in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면 무의식적인 학습을 이제 물에 빠지셔야 됩니다. 칠레기적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